예,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는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상식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사실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 세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어, 계정이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본인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이러한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이요.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 관리. 예, 요 사항인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만약에 은행 거래를 하시고 계시면 보통 본인께서 어떠한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또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뱅킹을 신청을 해서 본인이 직접 화면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해당 그 은행 금융기관에 접속을 해서 본인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계정 과목,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또 여러분이 무슨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그런 주식 투자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얼마 벌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제 접속을 해서 본인의 계정에 금액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또 확인해보고 이제 그러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세금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본인에게 본인이 지금 어떻게 신고를 했고, 내가 납부할 금액이 얼마이고, 또 어떠한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혹시나 CRA에서 나에게 뭐 요청한 서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께서 스스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결국 회계사나 이런 제3자를 통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이러한 업무를 위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본인께서 회계사들에게 또 그 관련된 이제 수수료를 또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이러한 그 CRA에 관련된 비즈니스 어카운트 관리 방법을 잘 알게 되면은 본인께서 정확한 본인의 그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무대리인과 관련된 그런 비용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록 세무대리인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본인께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은 보다 합리적으로 일 처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모르면은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회계사님들이 이런 사항들은 절대 고객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회계사분들의 사실 그 밥벌이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고객이 다 알고 있다면은 본인들의 역할이 불필요하게 되니까 이런 사항들을 고객에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에 반면에 고객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면 반드시 이런 사항들을 스스로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니까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오늘 설명을 잘 유념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CRA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홈페이지가 아니고 구글 창에다가 CRA 어카운트 또는 CRA 서비스 또는 마이 어카운트 이런 사항들을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CRA 그 사인인 서비스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마이 어카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제가 저거 못 들어 요걸 잘 못 그 채팅창을 못 봤는데 한루시 님이 선생님 강의 너무 좋아요. 잘 듣고 있어요라고 인사말 남겨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루시 한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이 어카운트, 그리고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 그리고 레프리젠터 클라이언트라는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로그인 방식이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은 그 개인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세금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 마이 어카운트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몰랐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뭐 CRB, CRB 이런 거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마이 어카운트에 대해서 어떻게 로그인을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이 어카운트를 접속을 해서 본인의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과거에 그 코비드 보조금 받으려면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알게 되셨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 본인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 세금 항목도 이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로 접속을 해 보시면 본인의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주로 회계사 등 이런 세무대리인들이 접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세무대리 위임을 받고 있는 고객들의 계정을 관리해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카운턴트라든지 뭐 텍스, 페이롤,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이제 직원도 사실 본인의 그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직원이 또 어떤 세금과 관련된 대리 업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도 될 수 있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리걸 레프리젠터티브, 뭐 변호사나 또는 이제 패밀리 멤버, 그러니까 가족들도 어, 본인이 이제 그 본인의 이제 어떤 지인이라든지 가족을 위해서도 세무대리 그런 업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려면은 그 레프리젠터티브 아이디, 랩 아이디라는 그걸 신청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본인이 또 이런 그 정보를 확인해서 또 세무대리 업무 같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게 회계사뿐만이 아니라 이걸 잘 알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지 또 가족을 위해서도 본인께서 대리 업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인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마이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다른 그 로그인도 동일한 아이디와 동일한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저기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로그인할 때마다 다른 패스워드나 아이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캐나다 납세자 한 명에게는 하나의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접속을 하면은 여기 들어가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대해서 처음에 등록을 하실 때 본인께서 오너로서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너로서 해당 비즈니스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본인의 그 마이 어카운트 그 로그인 할 수 있는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가지고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에도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CRA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 어카운트 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회사 소득세 계정, 그다음에 GST, HST 계정, 그다음에 급여 원천 징수 계정. 요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관리하시는 그런 계정들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연정 무휴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 등록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접속이 가능하고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편지로 요청을 하거나 뭐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 로그인을 통해서 하면은 바로바로 그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높은 수준의 그런 시큐리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은호님, 선생님 저는 밴쿠버입니다.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진짜 유용한 강의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말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방가님도 오늘 시청해 주셨는데요. 좀 늦었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그 인사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뭐 늦지 않습니다. 뭐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요. 충분히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마이 비즈니스 로그인 방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CRA 로그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그 납세자분들이 그 아이디도 잊어버리고 패스워드도 잘 모르고 뭐 잘 관리가 안 되니까 한 몇 년 전부터 새로 나온 것이 그 사인인 파트너 로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온라인 뱅킹을 그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금융기관의 뭐 은행 잔고라든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하고, 그래서 온라인 뱅킹은 비교적 관리를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뱅킹에 접속할 수만 있으면 그거와 연동돼 가지고 CRA에서 그 CRA에 있는 계정을 열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계정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계정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금융기관 로그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편한 방법대로 해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샤론 박님도 오늘 시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올해 초에 그 CRA가 그 해커들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큐리티와 관련된 것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로그인하는 것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그 CRA 사인인이라고 하는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일단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아이디 패스워드는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 추가적인 시큐리티 퀘스천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당신의 첫 번째 그 애완견이 뭐냐, 뭐 이름을 써라, 뭐 자동차 메이커가 뭐냐, 뭐 등등 본인께서 이제 설정한 그 답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주면 이제 또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최근에 생긴 건데 그 멀티 팩터 어센티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승인 절차를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이제 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 놓으면 전화로 그 코드 번호가 옵니다. 그러면 그 코드 번호를 받아다가 여기다 입력을 해서 세 번째 단계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그 패스워드 코드표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드표를 출력을 해서 그 코드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코드표 입력 방식인데요. 세 가지 코드를 여기 입력을 하라. 그럼 그때 가서야 최종적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RA 로그인 방식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시큐리티와 관련돼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이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관리해 주실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셔야 될 것이 한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GST, HST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롤 디덕션이라고 해서 급여의 원천 징수. 어,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분들은 직원들에게 나가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이제 원천 징수해서 매달 15일까지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롤 디덕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급여 원천 징수와 관련된 그런 이제 또 계정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득세, 회사 소득세 또는 이제 한국말로 보면 또 법인세라고도 하는데, 그런 법인세와 관련 세금을 관리하는 이런 세 가지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여러분 그 개인 신 번호가 9개의 번호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신번호도 9개인 것처럼 비즈니스 번호도 나중에 CRA에 등록을 하면 9자리의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유한 9자리 CRA 비즈니스 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그 뒤에 이제 첨자가 붙습니다. 첨자라는 게 이제 여기 이제 6자리인데요. 뒤에 뭐 0001은 큰 의미가 없고 가운데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나중에 그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CRA 공문을 받아보실 때 어떠한 그 항목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려면은 그 계정 과목 그 번호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GST, HST 경우에는 이제 RT라는 첨자가 붙고요. 페이롤은 RP,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는 RC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외우려면 그러니까 GST, HST, T로 끝나면 RT, 그다음 페이롤의 P, 그래서 RP, 그다음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의 코퍼레이션, 그 회사 코퍼레이션, 그래서 RC 이렇게 대략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T, RP, RC 이렇게 뒤에 첨자가 붙고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0001이 붙고요. 요것이 만약에 비즈니스가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0001, 0002 이렇게 해서 그 사업장별로 추가로 번호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장이 하나이면 이제 다 000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15개의 자리가 해당 계정 과목별로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특수 번호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수입이나 수출을 하는 경우에 별도로 보고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포트, 엑스포트 어카운트를 개설할 필요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 단체 같은 경우도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데 그런 기부금 단체, 레지스터 체러티 이런 어떤 기부금 단체의 고유 번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리턴이라고 해서 그 배당과 관련된 신고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T5라는 걸 이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는 T4고 그건 RP 계정이고요. 그다음 배당은 T5인데 그 배당과 같은 것은 이 RZ 계정을 통해서 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앞에 요 제가 말씀드린 GST, 그다음에 페이롤, 그다음에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 이렇게 세 가지 계정만 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뭐 쭉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두 가지만 제가 다른 데 이제 가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그 해당 항목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한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노티피케이션과 관련된 그러니까 알림 절차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떻게 하면 세무대리인을 내가 위임을 할 수 있는지 그 세무대리인 위임 방법 여기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그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나 뭘 들어가 보시면은 영어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 구글이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저절로 그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영어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이 화면을 갖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그 한국어로 전환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은 그 CRA에 있는 것들도 다 한국말로 바꿔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번역이 잘못돼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영어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국어로 바꿔서 보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그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거기서 트랜슬레이트 한국어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우리 그 한국말로도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한번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메일 알림 설정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항목 중에 보면은 그 노티피케이션 프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림에 대해서 어, 그 선택사항 이런 건데요. 요건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그 요 항목에 들어가서 본인의 그 이메일 주소를 거기다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그 CRA로부터 어떤 문서가 발행되거나 또는 주요한 알림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편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 포스트에서 실수로 우편물을 전달을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바빠가지고 뭐 우체통에 가보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우편물을 확인해 보지 못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그 통지를 잘못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요 해당 항목에 가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 바로바로 그 알림 이메일이 옵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서가 새로 발행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의하실 사항은 이건 알림만 오는 것이지 해당 문서가 이메일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림만 받고 해당 문서의 확인은 이러한 CRA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보통 이제 메일이라는 그 메일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메일 항목에 가보시면 이제 이슈된 문서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요즘 그 세금과 관련된 그 스캠 그러니까 세금 사기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CRA는 이메일로 어떤 공식 문서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림만 해주는 것이지 문서가 오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잘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제 그 세무대리인 어차피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은 본인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이용해서 처리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고객분의 정보에 접근을 해서 해당 정보를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세무대리인을 지정을 하는 그런 세무대리 위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계사들이 이제 세무대리 위임 서류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면 뭐 사인을 해서 주고 뭐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요 절차를 아시면 간단하게 그 세무대리인을 승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Authorized Representative라는 항목에 들어가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세무대리인의 그 representative ID,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의 그 아이디죠.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받아다가 여기다 입력을 하면 그분을 본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위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개인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신고도 똑같은데 비즈니스도 이렇게 하면 되고 또는 이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어떠한 비즈니스 번호를 가진 고객에 대해서 내가 세무대리인을 신청을 하면은 요쪽에 두 번째 버튼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온 것을 본인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승인이 되어서 어떤 이제 이런 회계나 뭐 세무와 관련된 일 처리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무대리인의 승인 절차 이것도 잘 알아주시면 유용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GST 계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그 GST, HST, RT 계정 항목이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게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게 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세 가지가 되겠네요. 요거까지. 그래서 어떻게 GST를 신고할 거냐, 파일링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떠한 기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신고를 할 건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신고한 내역은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것이 여기 있거든요. 이게 expected니까 앞으로 신고할 거 그리고 이제 filed 된 건 이미 신고한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다음 여기 있는 거 view and pay account balance 이 밸런스라고 써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혹시나 그 미납액은 없는지 또는 내가 혹시 뭐 과다하게 납부해서 또 크레딧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항목이 요 항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요 파일하고 파일 리턴 항목하고 그다음에 그 뷰 익스펙티드
and filed return. 그리고 내 미래 또는 과거에 내가 신고한 항목이 뭐가 있는지 요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바로 그 view expected and file return이라고 하는 항목인데 여기 가보면은 요 위에 있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내가 신고해야 할 사항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고를 하라라고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파일드 리턴은 내가 과거에 신고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년마다 한 번 하면은 그 1년 기간별로 이제 신고한 사항들이 여기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본인이 신고한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GST 신고 현황에 대해서 과거의 신고 내역과 향후 신고할 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GST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유튜브 홈페이지 채널에 가보시면은 그 GST 이해하기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GST 신고 방법 안내에 대한 동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본인께서 직접 GST 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급여 계정인데요. 급여 계정에 가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밸런스와 관련돼서, 요 밸런스 항목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항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는 RP 계정이라고 했죠. 페이롤 RP 계정. 그래서 요 그 뷰 앤 페이 어카운트 밸런스 요게 이제 잔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그 급여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납부를 했는지 아시다시피 이제 급여는 보통 이제 매달 그 직원에 대한 원천 징수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달 납부한 금액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 연도를 클릭을 하시면은 월별로 내가 얼마를 납부했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부하신 거에 대해서 쭉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그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하시면은 그 PD7A라는 서류가 바로바로 그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PD7A라는 서류를 보면은 본인께서 매달 얼마를 납부했느냐를 그 통지를 해줘요. 그래서 매달 납부를 하면 그 PD7A가 오는데 그게 그 매달 우편으로 가지는 않고 여기 로그인해서 보시면 아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연도별 급여 원천 징수 납부 현황 등을 해당 연도를 클릭하면 월별 내역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그 CR로 표시되는 것은 내가 이제 납부한 거고요. 요것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 나중에 이제 연초에 그 다음 연도에 2월 달까지 T4 슬립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T4 슬립에 있는 그 직원의 그 원천 징수 금액하고 내가 1년간 납부한 금액 요게 딱 맞아서 정산이 되면 이제 0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T4 슬립 신고한 총 금액하고 납부한 금액이 차이가 나면 요게 이제 그 추가로 납부하라고 그걸 이제 DR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오잉 어마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추가로 더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더 납부했으면 이제 크레딧이 돼가지고 그건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 그리고 혹시 아시다시피 15일까지 해야 되는데 15일까지 납부가 안 되면은 또 여기 또 무슨 벌과금이 붙어요. 그러면 또 벌과금란이 또 따로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는 벌과금이 없는데 그 벌과금이 있으면 또 벌과금에 대한 것들이 또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티포 슬립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고용주께서 직원에 대한 급여 관리를 다 하신다면은 그 본인이 스스로도 직원을 위해서 티포 슬립을 신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CRA에 가보면은 그 T4 슬립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웹사이트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해당 직원에 대해서 총급여가 얼마고
또 뭐 이 직원과 관련된 원천징수 금액이 얼마고 고용주가 부담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에 대한 집계가 잘 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것들이 잘 집계가 돼서 정리만 되어 있으면 해당 직원에 대해서 신 넘버 그리고 해당 직원의 주소 그리고 이름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T4 슬립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 T4 슬립과 관련된 서류를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입력이 되면 그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서 그 T4 그 자료를 직원한테 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GST 신고하고 T4 슬립 신고까지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비즈니스 오너분께서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전문가가 뭐 공짜로 도와줄 리는 없고 다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알려주면 본인이 스스로 하니까 알려주지도 않죠. 저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지 이런 것을 뭐 세무대리인이 알려줄 리는 없죠. 자기 돈벌이인데 알려주겠습니까?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부 열심히 하시면 GST 신고하고 요 T4 슬립 신고하는 것들은 충분히 CRA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좀 숙달되면 그때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T4 신고와 관련된 것도 그 제가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 거기 또 급여 관리하기라는 또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고용주를 위한 T4 슬립 CRA 신고 안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좀 본인께서 직접 T4 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생긴 건데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새로 생겼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그, 그 원천 징수를 잘 못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아예 CRA 여기 들어와서 그 원천 징수 금액을 CRA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납부를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온라인 뱅킹을 하면 이제 온라인 뱅킹을 통해 납부를 하시고 어, 또는 이제 그 마이 페이먼트라는 게 또 있어요. 마이 페이먼트라는 항목에 가면은 그거는 이제 CRA의 세금과 관련된 그런 웹사이트거든요. 마이 페이먼트. 거기 가 보시면은 이제 또 그 마이 페이먼트라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납부를 하세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많이 하고 정 못하면은 그냥 그 회사 수표를 그냥 CRA에다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그게 제일 좀 제일 저기 한 방법인데 뭐 안 되면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예, 그런데 요 지금 그 CRA 웹사이트 로그인을 해서 요런 방식으로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해당 직원의 그 원천 징수에 할 그 기간 월을 기입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그 전체 총급여 금액 그리고 직원의 수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원천 징수 금액 여기를 납부를 하면 요 버튼을 누르면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데비트 카드 또는 이제 뭐 QR 카드가 QR 무슨 그런 그 코드를 또 보내준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 화면을 통해서도 세금을 이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원천 징수에 납부하는 그런 화면도 있다. 이런 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소득세 계정인데요. 주로 이제 소득세 계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은 그 이제 신고가 됐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납부할 세금이 납부할 세금이 지금 얼마인지 또는 이제 뭐 크레딧이 있는지 아니면 오잉 어마운트가 있는지 이런 정도를 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득세 신고는 좀 상당히 좀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 신고는 좀 어렵고 이런 그 소득세 신고는 보통 이제 어, 보통 이제 대부분이 그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계시죠. 예. 예, 그런 상황이고 오늘 여기 설명드릴 거는 요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인콰이어리 서비스 문의사항에 대한 요청
요런 이제 항목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설명드릴 게 있다. 이 RC 계정은 그 비즈니스를 회사 형태로, 코퍼레이션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만 이 계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 프로프라이터십이라고 해서 개인 자영업자이신 분들이 이 계정 번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그 비즈니스 소득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요 그 소득세 계정, 회사 소득세 계정 RC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본인의 신 넘버를 통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그 개인 소득세 신고 방식으로 비즈니스 소득을 신고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사, 코퍼레이션을 설립하신 비즈니스의 경우에만 있다. 하지만 개인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GST가 부과되는 비즈니스라든지 또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직원을 두어서 원천 징수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RT 계정과 RC 계정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신번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번호가 필요하죠. 다만 그 비즈니스 번호는 RT와 RP지 RC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는 세 가지, RT, RP, R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개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RT와 RP가 있고 RC는 없고 신번호를 통해서 비즈니스 소득을 신고한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인콰이어리 문의사항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이제 그 문의사항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할 때 잘 납부를 못 하니까 그 고지서를 이제 발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서가 오면 좀 그 은행 가서 직접 그 납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납부 고지서를 제가 이제 발행해 드리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 보시면은 오더 레미턴스 바우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우처가 이제 납부 고지서거든요. 그래서 요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본인의 그 비즈니스 주소지로 그 납부 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뭐죠? GST나 이런 그 소득세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또는 온라인 뱅킹으로 납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납부 고지서를 갖고 은행 가서 그냥 간단하게 또 페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 예를 들어서 RT 계정에서 크레딧이 생긴 거를 뭐 RC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내가 GST로 납부했지만 GST는 너무 많이 냈고 오히려 회사 소득세 쪽으로 좀 이전시켜 줘라. 이제 그런 것이 크레딧 이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에 남아 있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환급해 달라. 그래서 이제 환급금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세금 쪽에 남아 있는 것을 이제 그런 경우에 환급금 요청한다든지 또 이제 NOA를 다시 한번 좀 보내달라. 이제 그런 요청을 한다든지 뭐 기타 어떠한 사항들이 필요하니까 해달라. 그런 것도 이제 여기 뭐 써서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뭐 그게 지금 뭐 리튼 인콰이어리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이제 해서 CRA하고 이제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좀 보다 더 좀 관리하는데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죠.